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제자님 모셨는데요. 시작하신 지 6개월 된 제자님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님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고 계시고 또 내가 만약에 6개월 되면 저 정도 벌 수 있겠구나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이 노하우도 풀어주실 겁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제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희라고 합니다. 4년 동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 신발 사입해서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배송하고 그런 모든 일을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던 거예요? 네, 지금까지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어떻게 좀 장사가 잘 되시나요?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네. 또 계절이 바뀌면 또 비가 오면 이제 매출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오락가락이 굉장히 심해요. 신발이다 보니까는 이제 비 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장화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네. 비 올 때 신는 신발을 또 찾으시긴 하는데 늘 팔리던 신발이 갑자기 안 팔리고 이제 그 계절에 맞는 신발만 찾으시니까 좀 요런 높낮이가 좀 많죠. 그렇군요. 그럼 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대표적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근데 유튜브는 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튜브 제외하자면 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장단점을 우리 제자님이 직접 몸으로 겪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럼 우리 제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애드센스 이런 식으로 본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스마트 스토어가 본업이고 이제 시간 배분을 해서 뭐 오전에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제 업로드하면 이제 오후에 이제 남은 시간에 애드센스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또 글 쓰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애드센스 부업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어느 정도 4년 동안 했으면 기반이 잡혀 있으셨을 텐데 거기서 애드센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일 큰 계기는 아마도 오락가락한 매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거 수익이 너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나이도 먹어갔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수익적인 면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얼마나 이 편차가 높낮이가 컸다라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겨울에 털부추가 많이 나거든요. 비용 다 제외하고 순수익만 뭐 800, 뭐 1000만 원까지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돈을 잘 버는 거죠. 그쵸. 한 달에 1000만이면 좋죠. 안 나갈 때는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요? 네. 다른 계절에 그 털부추 말고 이제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 팔리지 않으면 그냥 마이너스라서 경비도 겨우 메꾸고 이래야 돼서 물론 다른 스마트 스토어 이제 뭐 저랑 다른 이제 종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런 패턴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제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 그쵸. 저 고정비, 사무실 고정비 있고 이제 뭐 관리비 있고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면 당장 수익이 없잖아요. 그쵸. 저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충당이 안 되면 마이너스죠.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떤 달은 1000만 원 이상도 나오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자, 천국과 지옥이네요. 저 평균을 내보면 그냥 결국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정적인 수익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시작을 한 거죠. 결국에는 우리 제자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네요. 내가 지금 1월 달에도 6월 달에도 9월 달에도 봄, 여름, 가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업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다 하셔서 찾았던 게 애드센스고 최근에 그냥 딱 오늘 이 인터뷰 하러 오기 전에 어제 얼마 나왔나요? 수익이? 어제 하루 103불 103불? 그러면 약 13만 원 정도 달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회사 생활을 8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꽤 오랜 시간을 혹시 한 곳에서 한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많이 이직을 하시면서? 이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직하시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회사를 간두고 지금 다른 부업,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회사 생활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이제 상사분들과 이제 마찰도 많았고,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상사가 이제 언짢으시면 네. 저도 덩달아서 막 기분이 막 다운되고 눈치도 많이 이렇게. 보고 네. 예, 그리고 그 분위기에도 많이 휩쓸리고 이런 타입이니까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신점을 보러 갔는데 네, 네. 저는 꼭 혼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천성적으로 그래야지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네. 더 대박인 건 네. 인터넷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그런 내용도 듣기도 네. 했고 영향이 좀 있었나 보네요. 네, 영향도 네. 있고. 근데 진짜로 저는 혼자만 있어야지 좀 에너지가 이제 충당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혼자서 있어야지 편안해지고 회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 직장 생활보다는 혼자서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회사를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네. 충분히 집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죠. 찾아보신 거네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스마트 스토어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뒤돌아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퇴사할 때 돌아간다면 그 당시에 퇴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다닐 건지 당연히 저는 똑같이 돌아가도 퇴사를 할 거고요. 네. 이왕이면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애드센스 블로그를 더 먼저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럼 왜 퇴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저는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회사 가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점심도 뭐 사 먹어야 되고 굳이 이제 본인 업무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그쵸.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주는 이유는 이 자리를 이 시간에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야 되는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글을 써서 네. 딱 이 글이 나오면 그 글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 글만 쓰면 뭐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내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혹시 이런 꿈도 있으신가요? 내가 집에서도 돈을 벌지만 여행을 다니면서도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로망. 처음부터 디지털 네. 노마드를 생각하면서 꿨던 꿈이 네.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하면서 글 쓰고 네. 지난번에 그 썸네일로 사진 찍어주신 것처럼 자동차 뒤에 이렇게 올라가서 차박하면서 이렇게 차박하면서 쓰고 네. 뭐 텐트 안에서도 쓰고 네. 뭐 해외 공항에서도 쓰고 이런 로망은 늘 있죠. 그러면서 어디 가서든 내가 돈 벌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 내가 여행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네. 하면서도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다 연장선인 거네. 여행의 연장선. 그렇죠. 그러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애드센스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이제 스스로 내공을 닦다 보면은 결국은 네.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인간관계 같은 경우는 이게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돼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왕이면은 혼자서 힘들어도 혼자 부딪히고 이게 네. 제 성향에도 맞기도 하고 좀 테스트를 깨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늘 게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인생은 게임하듯이 늘 힘든 일이 닥치면 이제 그런 걸 다 넘어가는 게 인생이다 하는데 네. 애드센스 블로그야말로 진짜로 게임 같아요. 한 판 깨고 네. 그다음 내공이 쌓이면 이제 두 번째 판 깨고 그러면서 점점 고수가 돼가는 거죠. 그게 좋습니다. 좀 재밌어요. 그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고 또 효율이 있고 예, 굉장히 효율적이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고수가 될 테고 네. 그다음에 로망이었던 그쵸. 그걸 이룰 수 있게 되죠. 네. 내가 꿈꿔왔던 로망을 이룰 수 있는 그 희망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네.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내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저도 옛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아침에 저도 잠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한마디로 내 삶의 주체가 나다.
라는 삶이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향에 맞는 거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제 해외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가서 돈만 쓰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는 비용을 그 자리에서 다 돈 벌 수도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뭐 다른 나라 가서 뭐 여행하면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바다 보면서 컴퓨터 해가지고 돈 벌고 좋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삶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애드센스의 장점이라는 게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장점이 지자님이 보시기에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애드센스는 따로 투자를 할 게 없잖아요. 네, 그쵸. 제가 글만 써서 이제 구글이 광고 붙여주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만 하면 돈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제가 하는 거라고는 글 쓰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자꾸 스마트 스토어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노출이 잘 돼야 되면 이제 막 광고도 많이 하고 키워드 광고하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노출량은 많아져요. 근데 그렇다고 다 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광고 비용도 많고.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또 다른 광고도 해요. 저는 이제 스타일 윈도우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랑 스타일 윈도우랑 이제 그 노출되는 또 그게 다르거든요. 스타일 윈도우에 있는 광고가 한 달에 한 일주일 노출되는데 막 55만 원, 뭐 70만 원 막 이래요. 꽤 비싸네요. 또 다른 플랫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노출되는 데가 이제 살짝 다른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이제 상단에 노출해 주는데 막 거의 70만 원 이래가지고 그거를 해도 무조건 매출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70만 원을 냈는데 70만 원조차 못 버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충당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운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진율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게 블로그의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주제에 작성을 해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올인원 강의 듣고 그래도 돈 되는 키워드가 뭔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아르스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지원금 키워드로 이제 많이 썼죠. 그러면 지원금 키워드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광고주가 있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자님은 이 여정 가운데 어떨 때 가장 좀 행복해 하셨나요? 일단 제일 행복한 때는 구글 월급이 들어왔을 때. 늘 사이버머니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 이제 통장에 딱 꽂혀가지고 그 돈을 제가 이제 받았을 때 그때 제일 좀 느낌이 신기했어요. 달러로 받으셨어요? 달러를 이제 받았지만 이제 송금 받기라면 원화로 들어오니까 원화로 하셨구나. 원화로 딱 찍히니까 이제 진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사이버머니가 아니네. 진짜 내 통장에 꽂히는 거네. 이 생각이 하셨네요. 그렇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님은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올인원 강의를 들었는데 올인원 강의 양이 어떻게 보면 좀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든 거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모든 그 정보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셔도 이제 보는 입장에서 제가 소화를 하지 못하면 실제로 글 쓸 때 그게 이제 녹아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올인원 강의를 되게 반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애드센스 승인이 나고 2월 거의 3월까지 계속 강의만 거의 봤어요. 그러면서 글도 이제 3월에도 조금씩 쓰긴 했는데 그래도 강의를 좀 이해하고 나서 글을 좀 써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애드센스 승인 받고 이제 올인원 강의까지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진짜로 이제 글 써야지 하고 티스토리를 딱 열었는데 정말 하얗잖아요. 막 내가 기억했던 거 다 어디 갔어? 없어졌어? 아니 엄청나게 방대한 양은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이걸 글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 녹아내기가 힘드셨군요. 그때가 제일 좀 굉장히 두려웠던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키워드도 이미 머릿속에 있고 그래 난 이거 써야지 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지? 이게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어떤 키워드를 작성할 건지 머릿속에 있으면 소제목을 뭘 써야겠다를 또 먼저 거기다가 써놓고
자료를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찾기보다는 소제목 내용대로 찾는 게 좀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지원금이면 뭐 신청 시기, 뭐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료 찾는 것도 줄어드니까 시간이. 네, 그런 식으로 점점 처음에 한 포스팅 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던 게 지금은 이제 뭐 1~2시간. 많이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그 방법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네요. 소제목을 먼저 정리를 해서 내가 뭘 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끔 글 쓰면 된다. 네. 이게 시간을 막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처음에 자기 머릿속에 이제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쓸 거고, 물론 그거 이제 글 쓰기 전에 정하시지만 어떤 내용을 구성해야 될지. 예를 들면은 같은 키워드라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소제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제목을 딱 머릿속에 기억해서 자료 찾을 때부터 소제목 내용대로 찾는 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덜 걸린다.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글 1개 쓸 거 2개 쓸 수 있고 그쵸. 수익도 더 늘릴 수 있고. 자, 좋아요. 그럼 우리 제자님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인터뷰하기 전에 들었는데 엄청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클릭률 뭔지 아세요? 만약에 내 블로그에 1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제자님은 블로그에 2명, 3명 이상은 광고를 클릭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클릭률이 25%, 30%가 넘는데요. 이거 진짜 좋은 수치거든요. 초보자 제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들어와도 1명이 클릭할까 말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말까 이 상황인데 우리 제자님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2명, 3명이 클릭을 하게끔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이 클릭률을 좀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서 체류하고 싶을까 말까 한 그 찰나에 그 찰나 첫인상 그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딱 들어와서 막 엄청 휘황찬란하게 막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뭔가 여기 좀 전문적인 글, 내가 원하는 정보를 금방 알려줄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부터 시작하셨군요. 네. 왜냐면은 체류를 해야지 광고를 누르잖아요. 그쵸. 일단은 남아있어야 뭘 하든 말든 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여기 그냥 나가야지 하면은 그냥 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글 구성을 생각을 할 때 글이 있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 광고도 넣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링크 버튼도 이제 넣잖아요. 할 때 링크 버튼 색깔과 이제 소제목과 이제 글에 쓰는 그 컬러감을 조금 일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 뭐 제목 1 이러고 글은 뭐 제목 3 뭐 이렇게 할 때 눈에 이제 보기 편하게끔 좀 널찍널찍 여백도 하고. 그 여백을 많이 두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읽고 나서 다음 내용을 이제 읽는 사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글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많을 텐데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와서 맨 위에 상단에 이제 개요를 저희가 2~3줄 정도 적잖아요. 그때 이제 확실하게 당신이 찾는 정보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를 아주 명확하게 쓰는 거.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겠네요. 그쵸. 그러면 결국엔 딱 이거네요. 우리 초반에 내가 너한테 이 정보 줄 수 있어. 말을 해줬고 그 다음 또 스크롤 내려보니까는 깔끔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어보게 되겠고 체류 시간 늘어나고 안 나가고 계속해서 블로그 보다가 내가 원하는 광고 있으면 클릭하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거 데이터 보셨어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더 클릭률이 높았어요? 아니면 전면 광고가 더 수익이 높았어요? 저는 전면 광고가 높았어요. 수익이 높았어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링크 버튼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네요? 네. 링크 버튼을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기승전 링크 버튼입니다. 우리 링크 버튼은 꼭 만드셔야 돼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링크 버튼 만들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찐으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도 꼭 링크 버튼 다 만드시면 좋겠고요. 여기 영상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이 카드 뉴스 꼭 보시면서 우리 제자님이 하신 링크 버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버튼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링크 버튼을 조금 더 사람들이 클릭 잘하게끔 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엄청 크게 한다고 또 많이 누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그
글에다가 링크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한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애매한데요? 적당한 크기가 뭘까요? 적당한 크기가 있고 또 링크 버튼을 너무 남발해도 안 된다라는 글을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같아요. 링크 버튼을 해서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또 많으면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생각을 하고 클릭을 안 하게 된다. 그리고 광고도 내가 사람들 많이 넣으면 광고 클릭할 것 같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넣었는데 그렇게 하면 광고 단가도 떨어지고 오히려 클릭도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아마 그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링크 버튼이 있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지 뭐 돗대기 시장만큼 그냥 막 갖다 넣는다고 해서 소제목 뭐 정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 이야기 해주신 거군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소제목 그 다음에 글 쓰고 링크 버튼, 소제목 글 쓰고 링크 버튼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한 군데로 몰았어요. 무조건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게끔. 그럼 이 블로그에 들어온 목적이 결국에 이 링크 버튼이야. 그쵸. 모든 그걸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결국에 이걸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네요. 네네네. 제일 궁금한 걸 링크 버튼에 모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것 같아요.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돈 받으려고 이 블로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기승전 신청을 해야지만 돈이 떨어지는데 그럼 여기선 신청 방법이 링크 버튼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통로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게 링크 버튼이고 결국에 이거를 남발하면 안 된다. 적재적소에 딱 하나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좋다. 너무 꿀팁 감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님께서 이렇게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방법이 또 독특한 방법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제가 사실은 올인원 강의를 듣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거의 한 5불, 10불 이렇게만 벌었었어요. 하루에 그 정도? 5불, 10불. 그것도 처음에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욕심이 나잖아요. 그쵸, 더 많이 벌고 싶죠. 막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보면 막 하루에 100불, 뭐 200불, 뭐 몇백만 원 버셨다 하니까 막 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벌 수 있겠지 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박근우 선생님이 이제 전자책을 내셔가지고 키워드 광고 전자책을 내셔서 저는 솔직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인데 초보가 이걸 바로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전자책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비싸질 것 같은데 일단은 쟁여야겠다.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쟁여야지 해서 일단 쟁였어요. 제가 그 전자책을 보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지만 일단 쟁였고 전자책에 쓴 비용을 내가 바로 뽑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하면 되니까 해서 좀 느긋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을 열심히 보고 이제 세팅을 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반응이 왔어요. 지금 수강을 한 게 올인원 강의 들어서 내가 기초를 탄탄하게 해놨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벌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쓰기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기반 사항에다가 이제 키워드 광고 하는 그 박건우 강사님 수익 방법을 또 배우다 보니까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팍 난 거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 양질의 그 올인원 강의를 다 보고 나서 복습도 하고 때마침 외부 유입이라든지 그 추가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그 전자책을 내주시니까 저는 되게 시기적절하게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야, 그러면 그 본전 뽑았나요? 지금 올인원 강의비도 이제 뽑았죠. 그리고 이번 달 이제 지나면 전자책도 다 뽑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만 쭉쭉쭉 남겠네요. 그렇죠. 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면은 우리 블로그는 정말 좋은 게 제가 만들어드린 기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돈을 법니다라고 방향을 딱 만들어 드렸는데 각자 제자님마다 이제 가지치기를 새롭게 하세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노하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새싹이 열리고 또 거기서 열매가 열리면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서 돈을 또 더 많이 벌게 되더라고요. 우리 제자님도 지금 이제 이 기둥에서 조그만한 이제 새싹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키우셔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많이 버실 때 노하우를 또 우리 제자님 단톡방에서 조금씩 나눠주면서 같이 성장해서 숲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초보자 제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일단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수익 인증으로 이제 막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로스님 광고도 하루에 무조건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100만 원은 아니에요. 월 100만 원. 월백. 큰일 날 뻔했어. 네. 월백이니까 네. 이게 이제 막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모두가 다 저렇게 돈 번다고 하니까 나도 벌 수 있겠지.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방법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본인이 노력하시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결과가 2불, 뭐 5불 이러면 되게 낙담을 하세요. 낙담. 네.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100불 벌고 있는데 나는 5불 벌었네? 그러면서 나는 블로그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못하는, 원래부터 태생부터 못하는 사람인가? 되게 좌절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매 순간 내 수익이 그냥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고 나는 5불밖에 못 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쉽게 낙담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고수가 될 수 있는지. 장기적 관점으로 봐라. 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수가 될 수 있는지. 나 5불 버네? 그래. 뭐 나는 5불밖에 지금 못 버니까 다음 100불 벌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쉽게 낙담도 안 하시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매 순간이 결과가 아니라 그냥 과정일 뿐이니까. 네. 결국 해내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결국에 끝에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5불, 10불 벌 때도 그냥 5불 번다. 다음에 뭐 100불 벌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게임할 때도 이 판을 넘어가려면 필요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반드시 모아야 할 아이템. 네. 이거를 모아야만 다음 단계로 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나는 블로그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낙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다음에 100불 벌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자. 당장의 수익보다는. 네.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우리 제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정말 좋은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내가 너무 비참해지고 초라해 보여요. 내가 또 돈을 벌어도요, 오늘 30불 벌었어, 4만 원 벌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100불 벌었네. 막 이렇게 되고, 또 100불을 벌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300불 벌었지?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자꾸 무너지고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돈은 벌지만 마음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엔 뭐냐면 먼 관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똑똑하게 앞으로 나가자예요. 내가 방향성이 틀리면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전혀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방향이 정확한 방향이다. 그러면 그거를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걸리는 그 타이밍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려서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씩 다져서 기초를 탄탄하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방향이 맞다면 언젠간 그 길에 각자의 인생의 타이밍에 맞는 성공의 시기를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자님들의 수익을 보셔라. 만약에 제가 돈을 벌었던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너니까 돈을 벌었고, 그거는 지금 너가 그때 고생을 했었고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못 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버신 제자님들이 오시고 또 수익 인증을 100%로 실시간으로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시작하시고 지금도 돈 버시고, 결국엔 이 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인 방법대로 가고 계신 모든 제자님들은 지금부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5불 벌었더라도 내가 한 달 뒤에는 20불 벌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3달 뒤에는 20불이었던 게 60불, 70불이 될 테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0불 달성할 수 있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로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디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